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7월 20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1포인트, 0.3% 내렸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자, 둘 다 오늘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해외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고요. 해외 증시부터 잠깐 보자면 다우가 2%, 나스닥 1% 정도 하락했고요. 하락폭을 이제 점점 줄이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 유럽 증시가 거의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나오진 않지만 어제 이제 3% 가까이 이렇게 음봉 두 개가 크게 출현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오늘 뭐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고요. 어제도 이제 좀 내렸기 때문에 적절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매수했고, 반대로 이제 기관은 코스피를 매수,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뭐 크게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은 없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자체는 오늘 뭐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쌍바닥 근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61선 위에는 자리를 잡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이제 점점점 떨어뜨리면서 내려가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반등을 여기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21선을 넘지 못하고 더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코스피는 확실히 차트 자체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하는 포지션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자체가 지금 코스피를 많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경기 회복주의 그런 대형주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2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차하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부각이 되었을 때 좀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방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작년처럼 엄청나게 이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 붕괴 위기가 올 정도로 퍼지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지수 전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환율 자체는 지금 계속 위에서 머물고 있고요. 저는 이제 환율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환율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0원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뭐 유럽 증시도 다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위기감이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이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도 뭔가 단타로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위기 관리 차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1.1%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던 이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을 때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와 같은 또 하락폭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회복률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선택하실 때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아니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투자를 좀 해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 사이클이 어느 정도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로 좀 몰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리뷰는 종목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1550원 내려서 3.5% 하락했고요. 42,3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 HMM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하필 조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HMM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뉴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확인을 하고요. 자, 일단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21선 아래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43,000원 라인을 깨버렸고요. 반등을 할 듯 하면서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45,000원 라인까지 좀 열어두어야 될 것 같고요. 요때 이제 45,000원 라인을 지지를 하더라도 21선이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이 이평선들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HMM 자체는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양훈구름을 좀 받치면서 좀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이렇게 횡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고점을 점점 낮추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코스피의 대부분의 그 대형주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지 않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으로 대형주 위주로의 그 증시 조정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HMM은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그 실적에 대한 좋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파동으로만 생각을 좀 한다면 1차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해야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통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이 45,000원 라인까지도 깨버리면서 떨어진다면 저는 이 34,000원이죠. 35,000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때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실적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도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뭔가 이 HMM의 주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확실히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더니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계속 좋지 않게 지금 끌어내리는 움직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HMM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좀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매수 세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HMM은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요. 그래서 HMM의 공매도 잔고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이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어야 뭔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공매도 잔고 자체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44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또 늘게 되었고요. 이 거래량 자체가 좀 감소를 했지만 공매도 거래가 감소를 했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주까지 지금 늘어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액을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5천억 이상이 지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HMM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6천원 가까이죠, 거의. 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라든지 이런 게 좀 이제 상환이 좀 되어야지 HMM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상승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MM에 대한 이 대차 잔고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이제 상환이 79만 주 어제 되었고요. 체결이 27만 주 되면서 조금 감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이런 추세선을 좀 보더라도요. 대차 잔고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났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와 이 기관 투자자가 같이 매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HMM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힘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65만 주였지만 오늘 당일 물량도 그대로 거의 왔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며칠 연속 계속 매도를 하면서 보유율 자체를 9.8%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10% 아래로 지금 보유 자체가 떨어졌고요. HMM 자체가 뭔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렇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고점 자체가 눌러지면서 떨어진다면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 이 저점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뭐 이제
HMM 자체를 좀 마음을 놓고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혹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시고 추후에 좀 주가가 내렸을 때 다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거는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들어오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요 정도 뭐 이 낮은 구간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지켜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가 하나하나 보았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HMM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좋지 않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산업은행에서 네, 어제 제가 HMM 연구체를 이제 네, 부분적으로 이제 매각을 한다. 그래서 상대 그 인수자에게 너무나도 이제 한 번에 매각을 하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분 나눠서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나왔다가 이렇게 이 HMM에 대한 매각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이렇게 불확실성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 슬슬 이제 12 전환 물량이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각 소식이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뉴스조차도 뜨지 않으니까 뭔가 HMM의 주가에 좀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나오죠. KDB 산업은행이 HMM 인수할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체 물량을 매각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HMM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은 인수 희망 기업과 블록데일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HMM은 이제 지난 2017년 자금 확보를 위해서 3조 원이 넘는 연구체를 발행했고요. 이걸 이제 산업은행이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록딜 매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은행은 매각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을 해버렸고요. HMM 관계자도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만큼 본사에서는 매각과 관련해 자세한 사안을 아직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추측성 기사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안이 나왔는데 그냥 뭔가 뭐라고 하죠? 엠바고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용히 실시하는 것인지 일단은 뭐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네,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HMM 주가 자체에는 별로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를 좀 보았을 때는 HMM 자체가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분기 실적이 확보가 되었고 3분기, 4분기도 지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은 확실히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가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대한 소식이 빨리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